안녕하세요. 공주학연구원에서 아카이브 자료실장 맡고 있는 역사교육과 문경호 교수입니다. 저는 한 4년 전부터 공주학에서 공주학 핵심 역할이 아카이브거든요. 아카이브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고 그걸 활용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학연구원에서 공주학 아카이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연구원 고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공주학연구원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죠. 우리 연구원이 너무 구석진 곳에 있어서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설 유치원 바로 앞쪽에 2층 한옥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공주학연구원 건물이고요. 대부분 지역학은 광역시 단위나 아니면 도 단위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충남학, 인천학, 서울학 그렇거든요. 근데 그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단체가 저희 공주학입니다. 공주학에서는 공주 관련 연구 자료들도 모아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주 관련 축제, 그다음에 역사 문화 연구, 환경 연구 같은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공주학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한 10여 년 전부터 각 지역에서 지역학 연구라고 하는 게 연구되기 시작했어요. 지역학이 단순하게 역사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역사, 문화, 그다음에 환경, 관광, 그다음에 자연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구해서 지역 단위로 자료를 구축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평생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홍보도 하고 그런 쪽으로 연구하려고 이제 만든 학문이 지역학이고 그 지역학의 하나로 만들어진 학문이 또 공주학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공주 아카이브 사업은 2015년부터 9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공주와 관련된 자료를 폭넓게 수집을 해서 공주학 연구의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공주와 관련된 역사, 사회, 환경, 교육, 관광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료를 연구하고 또 활용하는 그런 일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주학연구원의 설립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공주학 설립 취지는 공주하고 관련된 자료들이 기록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되잖아요.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또 기억 그 사람을 따라서 기억도 같이 사라지고 그래서 사진이나 아니면 사람의 기억 같은 것들을 모아두기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 자료도 모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찍은 사진, 그다음에 일기 같은 것들도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주학연구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공주학 관련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설립 후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주학 연구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공주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주시에 문화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그 문화원에서 뭐 인물 관련된 자료도 내고 그다음에 마을 단위 마을지도 내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다른 지역도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공주학 연구원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공주에 관한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 주로 어떤 부분을 연구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분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학 분야에서는 공주와 관련된 문학과 관련 연구도 하고요. 역사 분야가 가장 활발하긴 한데 역사는 백제시대 그 전부터 구석기부터 일제강점기 시기까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주학 연구원은 발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유물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아카이브가 핵심입니다. 기록, 수집,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에 보존 그런 것들이 공주학연구원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럼 아카이브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아카이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나 기관이 남긴 자료 중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아두는 곳 아니면 그 모은 자료를 아카이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공주시에서 만든 뭐 연구 보고서나 사업 자료, 그다음에 개인이 썼던 일기, 그다음에 어떤 단체에서 시행했었던 행사,
그다음 뭐 사진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아카이브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이제 수집을 해서 스캔을 하고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집을 하고 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를 1차적으로 하고 디지털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분류를 통해서 선정이 된 자료들을 이제 스캔이라든지 사진 촬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 작업을 거친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가장 이제 1차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디지털 작업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이제 활용 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자료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총서를 3가지 종류로 해서 냅니다. 자료 총서, 연구 총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술도 채록을 하기 때문에 구술 총서 이렇게 3가지 부분에 나눠서 총서를 간행을 하고요. 그리고 기획전시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획전시 사업은 재작년부터 실시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공주 역사영상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공주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님이셨던 윤유현 교수님으로부터 저희가 자료를 한 3,600여 점 정도를 기증을 받았어요. 바로 이제 뒤에 있는 자료들이 교수님 자료인데요.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법학을 전공하셔서 일반사회과에서 그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시고 교육을 하셨지만, 공주 이 지역사회 내에서는 공주 향토사가로서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 자료가 많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향토사 연구 활동을 하시는 그 과정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 향토 연구회 그 회원분들과 같이 답사를 다니셨던 자료라든지, 지역에서 각종 회의를 하셨던 자료, 그리고 또 특히 일본어를 잘하셨기 때문에 일본과 그 지역 문화 교류를 하셨던 그런 자료들까지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결과의 자료로서 보기보다는 공주의 지역 그 향토사 활동을 했었던 과정의 자료로서 가치를 부여해서 작년에 역사영상관에서 그 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단계가 수집, 정리, 서비스, 활용이거든요. 아카이브 사업의 전체를 어느 한쪽으로만 두지 않고 일단은 발굴을 해야 되겠고요.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주학 연구라고 하는 그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만큼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수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집해서 단지 보존만 해서는 그 목적 달성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효용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걸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저희가 주된 목표 중에 하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과 활용 이 부분이 같이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콘텐츠라는 거를 제작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VR 콘텐츠, 또 웹툰, 그 다음에 영상도 따로 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카드뉴스 형식으로도 해서 한 4가지 종류 정도의 그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어렵게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단순히 수많은 자료들 속에 있으면 잘 드러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집을 했었던 사람이고 또 그 자료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 자료를 수집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료의 가치를 알리고자 콘텐츠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콘텐츠들을 우리 공주 아카이브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또 업로드를 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4가지 종류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뉴스의 형태를 해서 모티브를 따서 고마뉴스라는 제목으로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매월 컨텐츠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월간공주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소개하는 그다음에 또는 뭐 어떤 주제를 택해서 우리가 공주 아카이브 수집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관련된 어떤 이야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는 구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무형의 자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형화시키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자 라고 해서 그림과 자료를 좀 접목을 해서 만든 콘텐츠입니다. 그 영상과 그 웹툰 같은 경우는 우리 공주대학교 학생들하고 많이 협력해서 했어요. 공모전을 통해서 그 영상을 만드는 친구들 또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만화 디자인학과 학생들, 아니 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이랑 같이 공모전에서 참여를 시켜가지고 콘텐츠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카이브 중에서 교수님께서 가장 소개하고 싶거나 혹은 아니면 애정이 가는 자료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유물 내지 뭐 그런 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주회에서 만든 그 잡지인데요. 공주회는 일제시대 공주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학교를 다니다가 해방이 되고 일본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일본에서 만든 단체예요. 그러니까 공주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든 단체. 그 사람들이 몇 해 전에 너무 나이가 들어서 해산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니까. 근데 그동안 거의 매년 잡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아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교류 내지 아니면 한일 간의 유대 강화 뭐 그런 걸 위해서라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덕일지라고 하는 일기인데 일제시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쓰신 일기를 저희한테 기증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공주에서 어떤 일들이 일제시대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 기록은 저희가 요즘에 신경 써서 세계 기록 문화유산까지 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억에 남는 자료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몇 가지를 좀 꼽자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사진 그림 엽서를 많이 수집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기획자로 수집을 하는데 한 해에 한 200여 점 정도 수집을 했거든요. 우리가 공주가 백제나 조선시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서 자료가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근현대 시대 자료가 많지 않아서 연구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일제강점기 사진 그림 엽서를 많이 수집을 해보자. 그래서 근대 문화와 관련된 역사 연구에 좀 기여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사진 엽서를 200점 정도 수집을 해서 그 자료 청소도 간행을 했습니다. 문서부터 사진, 그다음에 시청 강요 이렇게 있어요. 다 디지털화 작업을 거친 이 자료들이 이렇게 문서 보관함에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특수 재질의 중성지로 된 그 사진 보관함에 정리되고 있습니다. 한 번 열어볼까요? 네. 처리돼서 이런 식으로 비즈널 자료들이 여기 있어요. 이분은 공주에서 오랫동안 공주의 유지분의 자재로 활동하신 분인데요. 평생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서 평생 모으신 사진을 다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앨범만 한 46번 정도 되는 앨범 속에 있는 사진을 모두 다 주셨어요. 특히 일제시대 때 이분의 아버님께서 지역의 유지로서 그 동아일보 공주 지점장 이런
활동을 하시고 또 면장님도 하시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또 아무래도 부유한 환경 때문에 사진기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 사진을 집에서부터 촬영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릴 때 찍었던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제 공주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또 공주학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당신의 추억,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모두의 기억이 됩니다 라고 하는 자료 수집전을 하고 있거든요. 백제문화재가 지금까지 한 수십 년 동안 열렸는데 그 백제문화재와 관련된 사진 자료들 내지 이야기 같은 것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주 사람들의 기억을 모으는 사업들,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역할들, 그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안에 있으니까 대학생들 자료도 수집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4년 이렇게 있다가 가는 학교지만은 30년, 40년, 50년 지나고 났을 때 그 자기가 다녔던 4년의 기억이 네. 모교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대학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